이건 세이프 하버 스테이트먼트고요. 모든 구매 의사결정은 미래가 아닌 현재 워크데이가 제공하는 가능한 기능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워크데이에서 아답티브 플래닝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장호연입니다. 워크데이의 플라티늄 파트너인 쉐어워터 아시아의 컨설팅팀 이사님이신 강건일 이사님께서 시나리오 플래닝 데모 공유를 제 설명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일 이사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쉐어워터의 컨설팅을 맡고 있는 강건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 세계 모두가 최근 몇 년간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팬데믹이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조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해진 예측은 아무 변화가 없고 정상적인 경제 시기에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과 같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최신 재무 및 인력, 운영 비용, 매출 채권 정보 등 모든 운영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 전사적이고 상황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롤링 예측 프로세스를 하실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로 합니다. FP&A 및 기타 주요 계획 이해관계자가 1년 중 언제라도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실 수 있게 주요 비즈니스 요인들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최신 예측을 확인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딜로이트에서 1년에 2번씩 전 세계 CEO 대상으로 올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키워드가 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21년도에 그 조사를 했었을 때 그 키워드로 뽑으신 게 물가 상승률, 인력 기술 부족, 지정학적 불안정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뽑으셨다고 해요.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그 CEO가 생각하시는 가장 큰 고민거리에서요. 그 인플레이션이 82%로 1위였었고 인력 기술 부족이 59%, 지정학적 불안정이 49%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동일한 설문조사를 딱 6개월 뒤 22년 1월에 동일한 분들께 다시 진행을 했는데요. 불과 6개월 전에 82%의 CEO분들이 걱정하시던 인플레이션은 리스트에서 아예 사라졌고요. 인력 부족이 71%로 다시 1위, 팬데믹이 56위, 그리고 이제 서플라이 체인 관련된 문제가 46%로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포인트는 저 키워드들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불과 몇 개월 뒤에는 중요하지 않거나 우선순위에서 사라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 갑자기 중요해지고 모든 게 빠르게 변화하고 예측이 불가능해지면서 유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어떻게 비즈니스 아웃컴이 나오는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비교 분석하시고 그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 속에 비단 한 팀만이 아닌 각각의 부서가 기존과는 다르게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FP&A 부서는 이런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더욱 민첩하고 빠르게 적응하면서 전략적인 결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내리셔야 합니다. 특히 현재 엑셀이나 레거시 계획 시스템만으로는 민첩성이 가장 중요한 FP&A 팀이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대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엄청난 시간과 리소스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각각의 시나리오를 실시간으로 통찰력을 얻고 상황에 따른 예측을 쉽게 생성하고 보다 풍부한 분석 능력으로 중요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적시적기에 내릴 수 있는 유연함을 갖춰야 불확실한 미래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엑셀이 80년도에 나왔을 때 엄청난 혁신이었는데요. 데이터를 통합하고 피벗도 돌리고 분석도 하고 기존의 데이터만 가지고는 할 수 없었던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기술의 혁신이었습니다.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80년대에 엑셀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거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컴퓨팅 파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업을 할 때 물론 현재도 스피드하고 효율성이 중요는 하지만 그 당시는 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스피드와 효율성이 중요했습니다. 과거에는 기술적인 문제로 하나의 통합된 유연한 모델을 만들 수가 없어서
하나의 큐브가 아닌 여러 작은 큐브로 정보를 나누어 데이터를 공유하고 중간에서 코딩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가정을 추가하신다, 이제 시나리오 플래닝이든 뭐를 하실 때 하나의 가정을 추가하신다던가 디멘전을 추가한다던가 다른 변경 사항이 필요할 때 IT 부서의 도움이 거의 대부분 필요하셨었고, 큰 변화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구축을 다시 하는 정도로 리소스가 많이 투입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레거시 계획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들은 실제 계획을 수립할 때 솔루션을 사용하시지 않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담당자분들이 그 계획 솔루션 관련된 거는 실패한 경험으로 많은 기억을 하고 계실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많은 기업들이 엑셀로 다시 돌아가서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휴대전화 케이스만 봐도 80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저희가 흔히 아는 벽돌폰 이런 거에서 폴더폰으로 발전을 하고 지금은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지나는 동안 계획 솔루션에 대한 부분은 아무 변화 없이 80년도에 만들어진 수동적인 엑셀로만 이어져 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대가 이제 많이 변했고 변화하는 시대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유연하게 분석하고 리포팅하기 위해서는 계획 솔루션도 인텔리전트나 현대적인 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동영상을 보셨을 수도 있지만 못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오늘날의 그 플래닝에 대한 현실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나중에 제가 다시 뭐 동영상 관련된 내용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예산 정보는 일반적으로 그 계획 프로세스가 완료되는 즉시 오래된 정보가 돼서 빠르게 쓸모없게 됩니다. FP&A 팀은 매우 길고 고통스러운 연간 프로세스를 겪는데요. 정말 힘들게 예산안 승인을 받고 났더니 이미 새 회계연도가 2~3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어렵게 승인받은 예산을 더 이상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던가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이 바뀌고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오래된 예산 데이터 기반으로 FP&A 팀과 중요 의사 결정자들이 전략적 결정을 적시에 내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상황별 분석을 하려고 하시면 데이터가 이미 오래되어 분석이 무의미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특히 기업들이 엑셀이나 다른 스프레드시트에 의존할 때 더욱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앞으로 필요하신 것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한 계획 프로세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자동화된 통합 솔루션인데요. FP&A와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연중 아무 때나 손쉽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재무팀에서 지속적으로 계획 및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빠른 의사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 비즈니스 환경이 발생하다 보니 팬데믹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시나리오 계획을 필요로 하는 조직이 30배 이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엑셀로 물론 뭐 계획을 하시려면 하실 수 있겠지만 수동적인 업무 과부하 그리고 불필요한 리소스 투입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엄청 떨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상황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워크데이 어댑티브 플래닝 같이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한 솔루션을 사용하여 좀 더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데이터 기반화에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워크데이 어댑티브 플래닝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재무 계획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이게 단순히 재무 계획만 하실 수 있는 솔루션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팀에서는 재무 계획, 인사팀에서는 인력 계획, 오퍼레이션 팀에서는 운영 계획, IT 팀은 IT 계획, 마케팅 팀은 마케팅 계획, 영업팀에서는 영업계획. 이렇게 다양한 유즈 케이스로 통합하셔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실 수 있는 툴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어댑티브 플래닝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엑셀을 개발하는 회사도 글로벌 파이낸스 팀에서 어댑티브 플래닝을 사용해서 그 파이낸셜 플래닝을 하고 계신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현재 카카오페이, 그리고 포드와 SK 합작사인 블루오버 SK, 그리고 저기 로고는 없지만 뭐 서울 외국인학교, 시젠과 같은 업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며 지금 많은 기업들과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시나리오 플래닝이 필요한 영역 중에 좀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재무와 인사과의 공통된 과제인 헤드 카운트 리컨실레이션을 간단한 사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래프는 뭐 실제 데이터는 아니지만 워크데이 어댑티브 플래닝 인력 계획 사용 시 자동으로 생성된 23년 Q1 급여 비용 조정에 대한 내용의 예입니다. 재무팀에서 인사과에 예산 대비 실적 내용 문의가 왔을 때 별도의 노트나 리포트 확인 없이 빠르게 정보 공유를 하실 수 있고요. 23년 1분기에는 예산 대비 실제 비용이 적게 들었는데, 예를 들어 뭐 가장 큰 이유는 계획했던 채용 일정 대비 시작일이 늦어진 게 가장 컸다. 또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든 부분은 조기 입사자들이 생겼다. 아니면 현재 시장 엔지니어 채용 비용이 상승하여 우리도 연봉 조정이 불가피했다 등 분석을 이렇게 이런저런 상황에 맞춰서 분석을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재무와 협업을 하실 때도 상당히 강력한 툴이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인사과 내부에서 담당자분이 분석을 하실 때 생각되는 시나리오에 맞춰서 미리 예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거와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A라는 입사자가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시작 날짜를 한 달 미루고 싶다. 또는 연봉을 예산을 이미 잡아 놓으셨는데 실제 그 상황에 따라서 연봉이 높아지거나 낮을 것 같다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를 적용하셔서 미리 분석하시고 예측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소 이런 일반적인 웨비나에서는 그 고객 사례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오늘은 제가 좀 큰 기업 위주로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3가지 그 사례를 좀 뽑아왔습니다. 그 고객 요청으로 로고는 공개 드릴 수 없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미국 아틀란타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음료 제조업체 회사입니다. 이 업체는 200개 이상 국가에서 인정받고 있는 음료 브랜드이고요. 글로벌 파이낸스 팀하고 마케팅 팀에서 실제 유저는 한 20명 정도가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희 그 어댑티브 플래닝 같은 경우는 뭐 워크데이의 인사 솔루션이라든지 뭐 클라우드 ERP를 꼭 사용하셔야 저희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독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SaaS 솔루션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ERP는 SAP ERP를 사용하고 계시고, 계획 솔루션은 저희 어댑티브 플래닝을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솔루션을 도입하신 후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금방 만들어내실 수 있었는데요. 이제 데이터 기반 투자 결정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 활용을 하셔가지고 반복이나 또는 중복되는 그런 수동 프로세스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마케팅 계약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 중복적이고 수동적인 프로세스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고, 수동 데이터 입력으로 인한 그 휴먼 에러, 오류를 많이 줄이고, 실제 그 담당자분들이 부가가치 연구나 분석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또 예측 정확도랑 P&L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계약 자산이나 재무 정보의 자동화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관련된 정보나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다른 뭐 여러 가지의 그 솔루션을 고려하셨겠지만,
이 워크데이 아답티브를 선택해 주신 이유는 재무팀에서 쉽게 유지 관리를 하실 수 있다는 용이성이 가장 컸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이제 NC나 나스카 같은 큰 규모의 마케팅 계약에 저희 솔루션을 활용하고 계시고요. 뭐 유즈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계약에 대한 지불이 이루어질 경우 갱신 결정에 대한 모델링이라든지 계약에 대한 승인 결정을 매일 아답티브 플래닝에서 피드하고 계시고요. 뭐 브랜드별 예측, 보고 및 이미지 분석 같은 용도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 터빈 회사입니다. 현재 아답티브 플래닝 유저 수로는 한 200분 이상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파이낸스 부서에서 쓰신다기보다는 실제 서비스 매니저 분들이 그 현업에서 실제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케이스고요. 이 회사의 문제점은 10년 이상 엑셀로 예산 계획을 세우시다 보니 120분이 넘는 서비스 관리자분들이 엄청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연간 예산 책정하고 그 월간 보고를 위해 좀 더 나은 솔루션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셨고, 워크데이 아답티브 플래닝이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업계 특정상 그 서비스 계약 같은 게 실제로는 뭐 15년에서 30년 이렇게 예측이 필요한데, 기존에는 엑셀을 사용하시다 보니까 단기간으로만 계약을 하고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수가 없었다고 하십니다. 또 예측을 하실 때 탑다운, 바텀업 양방향으로 같이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하게 엑셀 매크로와 쉐어포인트 활용하는 게 효율성이 너무 낮아서 결과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커서 이런 계획 솔루션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셨고요. 아무래도 이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 확장성이나 기술 등을 고려해서 클라우드 솔루션을 고려하셔서 워크데이 아답티브 플래닝을 채택하신 경우입니다. 현재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약 150분 정도가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부분의 유저들은 사이트 서비스 관리자나 재무부서와는 상관없이 실제 업무를 하시는 사용자 위주로 이 플래닝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기존에는 1년에 한 번 하던 통합된 롤링 예측이나 계약에 유지되는 예산이나 예측을 현재는 매월 업데이트 하셔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간 지연에 대한 뭐 데이터 취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시간 지연이 없어졌고요. 또는 변경된 계획이나 이런 거를 확인할 때 경영진이나 의사결정 필요한 내용들이 즉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시는데 엄청난 도움을 받고 계신다고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실패율이나 인건비, 중요한 내용에 대해 와리프 시나리오로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백로그의 계획에 대한 가시성을 또 보실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이런 모든 비용 계획에 대해 뭐 개인이 엑셀로 파일을 관리하시는 게 아니고 다 트랜스퍼런트하게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받으실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일 같은 경우는 좀 큰 프로젝트 팀에도 불구하고 모든 비용 이런 도입 결정을 하시기로 하신부터 60일 내에 모든 게 완료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고객이 빠른 가치를 창출하실 수 있었던 좋은 유즈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세계 최고의 미디어 투자 회사인데요. 뉴욕에 본사를 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성 비즈니스가 많다 보니 IT 계획 유즈 케이스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IT 팀과 파이낸스 팀이 같이 협업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케이스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100명 이상의 유저가 협업을 하고 계십니다. 좀 독특하게 파이낸스 팀과 별개로 IT 팀이 좀 주관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케이스고요. IT 관련된 지출 예측을 재무 관점이 아닌 IT 관점에서 시스템을 활용하신 케이스입니다. CIO께서 전체적인 프로젝트 비용을 보고 뭐 삭감이 필요하다던가 증감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실시간으로 데이터 변하는 거에 따라 중요한 의사결정을 만들고 계시고요. 세부 사항을 자세히 분석하고 또 현지 통화로 예산을 쉽게 전환하여 지원을 하실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간단한 모델 분석이지만 여러 예산 버전이 필요하여 워크데이 아답티브 플래닝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현재 잘 활용하고 계시는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워크데이는 계획 이 솔루션의 미래가 머신러닝 그리고 예측 분석 기반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데이터를 정렬하고 자동 예측을 만들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사용자에게 추천하면서 조직 전반의 기획자는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단순히 이벤트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전략적 방향 추진에 좀 더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용 편의성하고 용이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규모로 복잡한 예측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크데이는 이를 위해서 여러 소스의 전사적 데이터를 지원할 수 있는 싱글 폼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러, 그러기 때문에 또 이 탄력적인 하이퍼큐브 기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AI, ML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 있고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저희가 단독적으로 이런 플래닝 솔루션을 개선을 해야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현재 워크데이 애답티브 플래닝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6천 개 이상이 6천 개 이상의 고객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받아서 저희가 저희 솔루션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크데이 애답티브 플래닝을 도입하신 고객분들이 93%는 계획 주기를 30%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88%의 사용자분들이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전략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0%의 고객들은 현재 하시는 업무가 단순히 반복적이고 그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업무에 좀 더 보람 있는 가치가 있는 업무를 업무에 투입을 하실 수 있는 게 20%에서 30% 이상 증가하셨다고 합니다. 워크데이는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그 클라우드 재무 분석 영역에서 4년 연속 리더로 선정되고 있으며 글로벌 테크 기업의 그 5개 중에 4개 업체는 저희 워크데이 애답티브 플래닝을 통해서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포춘 500 그 기업 중에 20% 이상의 고객들이 계획 영역에서는 저희 솔루션을 채택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워크데이 애답티브 플래닝 관련된 내용을 그 이론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그 쉐어워터에서 그 저희 쪽 그 솔루션 데모를 통해서 좀 더 담당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건 이사님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두 번째 세션을 맡은 쉐어워터의 강건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과거에는 저희 SAP ERP 컨설팅 업무를 했고 그 이후에는 쭉 그 IT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내 모기업 어댑티브 플래닝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뭐 막바지 단계에 있고 며칠 전에 이제 최고 경영자께 이제 완료 보고까지 이제 끝냈습니다. 그래서 완료 보고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그분께서 이제 현장 임원들도 이제 필요할 것 같다 해서 뭐 설명을 한 번 더 하라 해가지고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같이 이제 병행해가지고 지금 운영자 현업에 대한 그 운영자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소개드릴 이번 세션 주제는 어댑티브 플래닝 데모인데요. 그 데모를 보시기 전에 어댑티브 플래닝 솔루션에 대한 간단한 컨셉을 먼저 소개를 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에 대한 컨셉을 이해하시게 되면 어댑티브 플래닝이라는 솔루션을 그 여러분의 회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감을 좀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스템 동작 구조입니다. 이제 가운데 보이는 박스는 뭐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봤을 건데요. 이게 뭔가를 입력을 받고 그것을 처리해서 이제 결과물을 얻어낸다는 그런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동일한 형태로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인 즉 뭐 정보화된 리포트나 대시보드를 이제 얻어내는 그런 구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셀 파일로 이제 관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뭐 어쨌든 그런 데이터들을 저기 어댑티브 플래닝 시스템에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가시성 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린 그 데이터를 이제 어디에 하면 시트, 이렇게 이번 돼 있는 시트라고 하는 이제 그릇에 넣을 겁니다. 물론 저희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그 데이터를 입력받을 그 시트를 좀 디자인해야 되겠죠. 디자인하고 시트들 간에 또 관계를 또 지어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링 작업은 이제 선행적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시스템에 있는 시트라는 곳에 입력을 하고, 그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리포트와 대시보드를 생성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스템에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수기 입력입니다. 좀 전에 그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 시스템에 있다고 했고, 그 그릇을 이제 시트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스프레드시트와 아주 유사하게 생긴 그 화면에 수작업으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엑셀 인포팅인데요. 그 엑셀 파일을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엑셀 파일을 그대로 시스템에 임포팅 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외부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ERP 시스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ERP에는 이제 실적 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저 ERP에는 뭐 부서별 비용 쓴 거, 비용 실적 같은 거 있을 거니까, 이런 비용 실적을 인터페이스에서 받아와서 부서별로 이제 계획 비용과 실적 간의 그 차이를 볼 수 있도록 리포트나 이게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트, 자체 시트들로부터 입력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판매 관리비를 뭐 관리하는 시트가 있다고 하고, 급여를 관리하는 시트가 이제 각 따로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또 다른 제 손익계산서 시트의 비용 계정은 이제 두 가지 시트로부터 데이터를 이제 받아오도록 설계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엑셀로 치자면 엑셀의 어떤 셀 값이 다른 시트들의 수식에 의해서 이제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과 그런가 동일한 구조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 어댑티브 플래닝에서 이제 펀디멘탈 엘리먼트라고 이제 하는 그 구분 키에 관한 설명인데요. 이것은 그 데이터를 저기 어댑티브 플래닝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들이 반드시 이제 4개의 꼬리표를 달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어카운트, 즉 무엇에 대한 숫자인가, 뭐 GL 계정에 대한 숫자인가 이런 거. 다음에는 레벨, 어떤 부서에 대한 것인가. 그리고 타임, 어느 기간에 대한 것인가. 그다음에 버전, 마지막 버전 실제 값인가 아니면 계획 값인가. 그러면 계획 값이라면 어떤 계획에 대한 몇 번 버전에 대한 계획 값인가. 이렇게 시스템 들어간 데이터는 4가지에 대한 꼬리표를 달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씩 보면 첫 번째 어카운트인데요. 어카운트의 대표적인 게 이제 GL 계정이 될 수 있겠죠. GL 계정에 있는 뭐 매출액, 뭐 제조 비용, 뭐 판매 관리비 등등 다 이렇게 해당되겠고, GL 계정 외에도 뭐 숫자가 되는 것은 모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판매 수량, 뭐 인원수, 뭐 때로 뭐 상담 건수,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임금 인상률 같은 그 비율도, 이런 항목도 이제 어카운트로 이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이제 계산 어카운트라는 것이 있는데, 매트릭 어카운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시스템 내에서 자체 어카운트들끼리 계산되는 저 어카운트를 얘기합니다. 그 예를 들면은 뭐 인당 매출액, 뭐 매출액에서 뭐 직원 수로 나눈 거죠. 그다음에 매출 달성률, 그러니까 매출 실적에서 뭐 계획 매출 계획을 나눈 거, 이런 것들도 매출 달성률 이런 것들도 어카운트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직 레벨은 이제 그 뭐 회사 내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꼭 같을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ERP 상의 조직도 하고 이게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은 뭐 기간이니까 일자나 월, 뭐 분기, 뭐 연도 이런 게 해당되겠고, 마지막 버전 같은 경우는 버전은 이제 계획이나 시뮬레이션 할 때 이제 필요한 핵심 요소가 될 건데요. 매출 계획이나 막 추정 손익 같은 거 짤 때를 생각해 보면, 뭐 우리가 낙관적인 경우, 뭐 중립적인 경우, 뭐 비관적인 경우 각각 이제 따로따로 짜볼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각 시나리오별로 계획을 짜고 이제 검토를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제 우리가 가진 데이터의 이제 조직과 기간, 버전을 이렇게 매핑을 하고 그 시스템의 어카운트라는 곳에 입력한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그 어떤 방식으로 입력하게 되는지, 입력 방식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첫 번째로 이제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보는 게 이제 어댑티브 플래닝의 시트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프레드시트와 유사한 모습이죠. 화면에 보시는 시트는 이제 부서별 이제 비용 계획 시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 꼬리표겠다고 했듯이 이제 조직은 총무팀, 그죠? 그리고 시간은 19년 뭐 1월부터로 되어 있고, 어카운트는 우리 판관비 중 계정들이 되겠고, 버전은 계획 버전이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버전은 지금 단순하게 계획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실제로는 이제 회사에서 필요한 만큼 계획, 아까처럼 이렇게 계획 버전 여러 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엑셀 파일을 이제 임포팅하는 방법인데요. 그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그 같은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매출 계획을 예로 들었는데요. 매출 계획이라는 시트를 미리 뭐 디자인했다고 가정하게 되면 시스템에 어떤 시트로 임포트를 하겠다라고 정해주고,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템플릿 다운로드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제 엑셀 파일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엑셀 시트를 보면 이제 시트 이름도 같은 매출 계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파일에다가 이제 매출 계획을 작성을 한 다음에 저장하고 바로 파일 선택에 파일을 이제 선택하게 되면 시스템에 그 데이터들이 입력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다른 시스템과 이제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로 이제 자동으로 받아오게 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예로 든 것은 이제 오라클 DB와 이제 JDBC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 자체가 사실 그 자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한 시트에 입력할 항목들을 미리 이제 오라클 DB에다가 뷰 테이블로 생성해 주면 최소한 5분 단위 이상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받아오거나, 또는 뭐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이제 인터페이스 받아오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식에서 보면 이제 어댑티브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외부 엑셀 파일이나 DB 파일을 그대로 읽어오는 경우가 많을 텐데,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테이블이나 필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테이블들을 조인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커스텀 테이블을 만들 수 있고, 그 기존 필드를 이용해서 뭐 커스텀 필드도 만들 수 있는데요. 뭐 또 외부 시스템 코드와 뭐 어댑티브의 코드가 같은 내용인데 코드가 다를 경우에 이런 것들을 커스텀열을 이용해서 만들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어댑티브 플래닝 시스템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이제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데이터들을 시스템에 이제 시트에 입력한다고 했는데, 그 시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긴 한데, 일단 오늘은 이제 일반적인 스탠다드 뭐 큐브 시트 요거하고, 그다음에 어썸션 시트에 대해서만 설명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조업체에서 4년도 뭐 사업 계획 짠다고 하면 영업 조직별 매출액, 뭐 매출액에 따른 뭐 재료비, 또 부서별 비용,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입력하는 시트가 기본적으로 필요할 텐데요.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스탠다드 시트, 큐브 시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트들이 이제 약간 이제 선행 관계가 좀 있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설계할 때도 이런 관계를 고려해서 뭐 매출액을 먼저 만들고, 그런 매출액을 이용한 재료비를 만드는 경우가 많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시스템에 있는 포뮬라를 이용해 가지고 엑셀에 있는 수식과 비슷한 포뮬라를 이용해서 시트들 간에 이제 수식을 걸어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매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데이터를 구분하는 4가지 요소에도 뭐 다른 구분자가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단순 매출액이 아닌 제품 군별 매출액을 계획하거나 뭐 고객별로 매출액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 뭐뭐별 매출, 이렇게 이런 개념을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은 이제 디멘전, 그러니까 차원이라는 개념을 추가해서 시트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차원이 들어간 데서 이제 큐브 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어썸션 시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어썸션이라는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또는 가정이나 그 예측 값을 관리하는 시트인데요. 이것이 또 계획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건비 추정을 하는 업무가 있다고 한다면 연봉 인상률을 어카운트로 딱 만들겠죠.
그래서 그 연봉 인상률을 카운트로 만든 어썸션 시트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상률을 3%, 뭐 3.5%, 4% 이렇게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어서 버전별로 인건비 금액을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이제 국제 유가가 사업 계획상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고 하면 각각의 유가 상황에 맞는 버전을 만들어서 사업 계획을 짤 수 있겠습니다. 뭐 또 다른 경우를 보면 뭐 은행 금리가 필요하다, 이거는 금리가 사업 계획에 중요하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월별 이자 비용 계획을 짜야 된다. 예,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다 어썸션 시트를 이용해서 가정값을 정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어썸션 시트를 이제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시트와 어썸션 시트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시트는 그 일반 시트, 이제 그 큐브 시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영업 조직별로 차년도 사업 계획을 위한 매출액을 입력하는 시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시트의 이제 부서별 비용 계획 시트와 거의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필수 요소인 그 계정 조직 버전 기간 말고도 고객이라는 그 고객별로 이제 매출액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고객이라는 디멘션을 추가해서 이제 시스템을 설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멘션이라는 것은 다차원 분석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뭐 고객뿐만 아니라 때로는 뭐 제품 모델이 뭐 디멘션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지역이 뭐 디멘션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컬러가 이제 디멘션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것들 전부 이제 디멘션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뭐 하나뿐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사용하게 된다면 이 시트는 그 커스터머 바로 옆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컬러라면 컬러라는 디멘션이 이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어썸션 시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어썸션 시트는 어떤 뭐 제조업체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재료비를 산정해야 할 겁니까? 재료비를 산정할 때 재료비가 제품별로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로 발생한다라고 가정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별 재료 비율이라는 어카운트에 대해서 매월 재료 비율을 입력한 이제 시트라고 이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덕트 A에 대해 A의 재료 비율은 각 얼마고, 이런 식으로 프로덕트 A의 재료 비율, B의 재료 비율 등등등을 입력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오선시 시트 관련해서 실제 시스템에 들어갈 때 다시 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댑티브를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 버전 1, 사업계획 버전 1이라는 것을 짠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영업 부분에서 매출 계획을 수립하겠죠. 영업 부분에서 매출 계획을 제품별로 또는 영업 부서별로 판매처별로 이제 매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매출액이 완성이 되면 매출액에 따른 재료비가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인사 부분 쪽에서는 인사 부분은 인력 운영 계획이라는 걸 짤 거고, 또 뭐 부서별로 뭐 헤드 카운트를 이제 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인력 운영 계획에 따라서 제조 노무비라든가 평관 급여가 이제 정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면 그 전체 시트에 전체 그 회사의 추정 손익이 이제 완료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물론 여기 영업 부분별로 이제 버전별로 이렇게 여러 개의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을 것이고 인사 부문 쪽에서도 있을 것인데, 그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정해지면 그 버전은 이제 최종 버전에서 락 장치를 걸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수정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트에 데이터들이 이제 입력이 완료가 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리포트와 대시보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어댑티브 솔루션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대시보드와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는 에디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한번. 첫째, 대시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해 가지고 데이터가 가진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보면 계획 수립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을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대시보드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버전 간의 차이라든가 계획과 실적과의 차이를 이제 쉽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사용하기 아주 쉽다. 이게 되게 장점인데요. 단기간 교육만 받게 되더라도 이제 사용자가 자기가 필요한 이제 차트나 뭐 리포트, 그래프 이런 것들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에디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설정 구간을 정해가지고 어떤 그 설정 구간별로 이제 색깔이나 아이콘 넣어가지고 일종의 뭐 알람 기능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대시보드 작성기인데요. 왼쪽에서 뭐 차트의 유형 어떤 유형을 이제 선택하고 오른쪽에서 내가 원하는 그 아까 말했던 어카운트를 이제 고르게 되면 하나의 그 차트가 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려지는 아주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뭐 어쨌든 이걸 만들려면 어떤 그 내가 원하는 그런 계정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잘 알긴 알아야 하겠지만 일단 뭐 이 작성기를 보면 굉장히 작성하기는 쉽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로 어떤 그래프들을 그려내는가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 이제 대시보드 구성예인데요. 자, 첫 번째 그림은 계획 대비 실적 뭐 이런 거에 될 수 있겠죠. 버전 뭐 1 대비 버전 2 이렇게 해서 계획 대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이제 쉽게 이제 눈으로 이제 가시성 있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택으로 한 형태인데요. 그게 뭐 영업 조직별 매출액이라든가 아니면 제품별 매출액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매출 달성률입니다. 지금 현재 총 올해 매출액 대비 현재 매출액이 몇 % 정도 왔느냐 뭐 이런 거를 또 이렇게 게이지 형태로 보여줄 수가 있고 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 원가인데 그 중에서 제조 쪽의 비용이 얼마냐, 제조 비용, 제조 뭐 매출 원가가 얼마냐, 매출액이 얼마인데 매출 원가가 얼마고 그 매출 원가 중에 뭐 제조 노무비가 얼마냐 하는 식으로 이제 확인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도 보여줄 수가 있고 그 네 번째 그림은 마지막 그림은 아까 잠깐 장상무께서 이제 설명하셨지만 저기 워터폴 차트를 해가지고 계획과 실적이 있는데 그 차이가 났을 때 어떤 요인들이 의해서 실적이 이렇게 나왔느냐 하는 요 차이 분석용으로 한눈에 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되게 유용한 그래프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그래프들이 사실상 현업분들도 몇 시간만 이제 교육받으면 이렇게 유사한 차트하고 그래프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을 정도로 사용법 되게 쉽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그래프도 이제 사실 지금 현재 프로젝트의 현업 담당자가 이제 그렸는데요. 그건 몇 시간 교육이 이제 절대 과장이 아니고 진짜로 몇 시간 교육받으면 이 정도 그래프는 이제 그려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이제 이런 차트 이제 저희가 만들 때 고민되는 게 이제 컬러잖아요. 이게 어떤 컬러를 넣을까 이런 게 고민되는데 이 컬러도 시스템에서 다 자동적으로 이제 최적화된 컬러를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컬러를 할까 하는 고민이 좀 줄어드는 장점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리포트 작성기인데요. 이 리포트 작성기도 아까 봤던 그 대시보드 작성기하고 뭐 원리가 거의 비슷하게 작동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이제 어떤 원하는 어카운트하고 뭐 기간이나 조직, 뭐 버전 같은 것들을 저기 행과 열에 적절히 배치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통 되겠죠. 그 어떤 시간대에 어떤 조직의 이제 계획과 실적 차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계정별로 지금은 데이터들은 싹 다 지웠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껍데기는 이런 껍데기로 이렇게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솔루션에 로그인을 한 것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엣지를 하나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엣지를 해서 그 로그인 어드레스가 이건데요. 여기 로그인 어드레스 하면 뭐 위에 일단 뭐 브라우저를 가동시키고 로그인 화면을 창을 띄우게 되면 이렇게 유지 관리로 인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없다. 근데 이것이 가끔씩 떠요. 이게 뭔가 하면 이 클라우드 시스템의 장점인데요. 이 뭐 패치가 새로 나왔다 해서 저희가 가는 게 아니라 이 중앙에서 일정 시간 뒤에 사용을 금지시키고 이렇게 중앙에서 다 깔면 자동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30분 정도 이렇게 패치를 깔던데 이번 패치는 조금 용량이 큰지 조금 시간 길게 잡았네요. 그래서 이 패치 이런 시간도 사용 금지 시간도 대부분은 토요일 뭐 주말 양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 시간에는 거의 까는 이런 그 메시지가 뜬 적을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로그인 하려고 하면 저기 그 이메일로 된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돼요. 그래서 로그인 해 보겠습니다. 자, 초기 화면이 뜨는데요. 이 초기 화면 저는 지금 대시보드가 바로 떴습니다. 이 이유는 제가 그 세팅을 제 아이디에서는 대시보드가 초기 화면에 뜨도록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초기 화면 보이는 것이고, 네, 사용자별로 뭐 리포트가 자기가 자주 본 리포트가 있다면 그 리포트가 초기 화면에 뜨도록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여기 보통 여기 이제 로고가 박히게 되는데, 이 회사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전거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로고가 여기 있는 거고요. 이렇게 메뉴를 보시게 되면 이건 큰 메뉴고, 요 대시보드 안에 또 안에 메뉴인데, 이 메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댑티브 플래닝이 가장 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잘 확인은 제가 못했는데 한글화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메뉴가 다 한글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사용자 매뉴얼인데요. 이 도움말 X라는 그 물음표를 클릭하면 사용자 매뉴얼이 팝업 창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매뉴얼도 보시면 이 대시보드 둘러보기부터 해가지고 쭉 전부 한글로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동영상도 있는데, 동영상도 있는데 이건 동영상도 뭐 한글은 아니지만 영어 자막이 뜨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댑티브 플래닝은 한글화 작업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시보드에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신규 항목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만들기 쉬운지를 알려드리면, 예를 들어서 테스트란 이름으로 신규 퍼스펙티브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어느 레벨에서 만들 것인가, 자기가 속한 레벨을 보통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뭐 회사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을 치고 토탈 컴퍼니를 한 다음에, 자, 이게 이제 대시보드 작성기에 이제 들어온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대시보드에서 너가 어떤 차트, 어떤 종류의 차트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꺾은 선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꺾은 선형이 뜨게 되고요. 그 이름을 뭐 판매라고 할까요? 판매 수량으로 적겠습니다. 판매 수량이라 하고, 하게 되면 이 제목이 이제 판매 수량을 바뀌게 되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어카운트를 넣겠느냐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미리 이제 프로젝트 할 때 어떤 계정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이제 잘 좀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판매 수량은 유니트라고 해서 판매 수량을 넣게 되면 바로 이제 판매 수량에 대한 라인 차트가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를 보면 이제 뭔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뭐가 부족하면 숫자가 안 보이니까 데이터 레이블레를 켜게 되면 데이터가 레이블로 이제 위에 숫자도 이제 같이 보이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만약 계획 수량이라면 실적 수량도 밑에 하나 더 계정을 이렇게 추가해 가지고 하나 더 추가하면 둘 다 보이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시보드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시보드에 미리 만들어 놓은 대시보드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견본 대시보드인데요. 이 대시보드에서 맨 처음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이 버전입니다. 이제 요 아래에 있는 모든 숫자들은 이 베스트 케이스라는 그 계획 버전에 대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버전이 뭐가 있나 이렇게 눌러보시면, 자, 여기에서 베스트 케이스도 있고 노멀 케이스도 있고 월스트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각자 따로따로 관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요 하나는 이제 하나의 버전은 자물통이 있죠. 이건 잠김 계획, 이거는 확정 계획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애시당초 연초에 확정된 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요 버전을 이렇게 바꾸면 밑에 이제 있는 숫자들도 같이 바뀌게 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520만 불이라는 매출 계획이 있는데, 예를 뭐 워스트 케이스로 해서 클릭하게 되면 클릭하는 순간 연동이 되어서 520만 불이 아니라 470만 불이라고 이렇게 그 버전에 맞는 계획들이 이렇게 다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베스트 케이스라면 또 다시 그에 맞는 계획의 숫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세 개 있는 것은 이제 KPI 차트라고 하는데요.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계획이라는 KPI 차트인데 이 매출 계획은 저 버전 베스트 케이스에서 520만 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작은 숫자들은 그 어떤 차이의 금액에 대한 어떤 두 버전 간의 차이에 대한 금액과 또 비율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버전은 위에 바로 있듯이 요 버전과 요 버전의 차이 금액을 금액과 차이 금액 비율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밑에 있는 조그마한 것들은 이건 마이크로 차트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1년간의 추이를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마이크로 차트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 계획은 사실 그 영업 쪽에서 나왔을 텐데요. 그래서 영업 쪽에 가보면 요건 이제 영업 파트에서 작성한 건데 그 보면 이제 이 바이크죠. 모든 바이크에 대한 판매 수량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 수량에 따라서 매출 계획이 바뀔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그 대시보드에서 어떤 그 시트에 있는 것들을 가져온 건데요. 그럼 사실 원래 원본 로 데이터는 아마 시트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트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트에 이거 새 탭에서 링크 열게 하면 하나의 창이 새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레벨도 있고 세일즈 노스라는 조직에 이제 이런 커스터머에 대한 수량을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요거랑 여기 있는 200이라는 숫자는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200 대신에 300을 넣을 수도 있겠죠. 300을 입력하면 나가게 되네. 300 넣고 저장을 하게 되면 3월 달에 여기도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그래서 시트 간에 이제 연동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300으로 이렇게 연결되죠. 예. 또 뭐 이게 300인데 내가 뒤또 이게 어떤 기능이 있냐면 뭐 앞으로 복사하는 기능 이런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종료 지점까지 복사해라 그러면 300까지 쭉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300이 이제 파란색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 파란색 글자는 아직 저장이 안 됐다는 걸 의미하고 얘를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검은색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검은색으로 변경되면서 앞에 봤던 그 시트가 같이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같이 여기도 300개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 그 삼각형이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엑셀 같은 경우는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보시면 얘는 뭔가 하면 자동으로 입력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어떤 다른 시트들 간의 그 수식에 의해서 이 숫자가 이제 결정된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전부 파란색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시트는 몇 개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른 시트들 간의 그 수식에서 결정되는 숫자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위에 보면 다 이쪽에 수식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수식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요약 시트로 가볼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판관비 계획이 있는데요. 판관비 계획도 앞에 매출 계획과 거의 동일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판관비 계획이 들어가는 시트도 별도로 있다. 그래서 판관비 계획은 막 이런 식으로 판관비 계정들에 대해서 아마 입력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판관비 계정에 뭐 이런 항목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100으로 되어 있죠. 100으로 되어 있고 판관비는 110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계획을 예를 들어서 바꿔볼까요? 마찬가지로 얘네를 뭐 만 정도로 바꿀까요? 만 정도로 바꾸고 뒤쪽도 쭉 한번 바꿔볼게요. 앞으로 복사해서 복사한 다음에 복사 완료지만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 만이라는 게 들어갔을 거고 여기서는 110만에서 120만으로 이렇게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영업이익 계획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따로 넣는 이익을 따로 이렇게 숫자로 넣지는 않지만 얘네들은 이제 매출 계획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뭐 판관비를 뺀 그 금액이 이제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되어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판관비 계획 중에는 또 인력 관리, 인건비가 또 중요한 회사들이 있을 텐데, 이 인건비를 별도의 이제 대시보드로 관리한다라고 치면 이런 화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이제 작년 대비 올해 이렇게 각 버전별로 이렇게 실적끼리 비교할 수도 있고 버전별로도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고 전체 그 인건비 이 버전을 하게 되면 올해 인건비가 얼마 정도 예상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아주 세밀하게 관리하게 한다면 인력 운영 현황표 자체를 어댑티브 플래닝에서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이 버전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을 넣고 그다음에 새로이 이렇게 4명을 더 추가로 이제 고용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꿔가면서 뭐 설정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664인데 이 사람의 그 입사 예정일이 10월 1일인데 예를 들어서 뭐 더 앞으로 당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한 5월로 당겨볼까요? 5월 당기면 역시 파란색이고 저장을 하게 되면 664가 더 늘어나겠네요. 네, 664에서 708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 사항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관리 쪽에서는 뭐 그에 필요한 대시보드를 이렇게 구성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가정이라는 시트인데요. 이 가정이라는 시트를 보시면 그 어떤 회사에 따라서 이제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 가정 이제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우리 모델링하는 곳에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 레이트와 이제 연결되는 항목들을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하나 더 있는 건 이제 다우트풀 데트 그러니까 뭐 위험 채권이라냐 그거는 채권 그 채권 회수 미수 채권 회수 이런 건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런 부실 채권이라고 하나요? 부실 채권율을 이렇게 입력해 가지고 이것들을 또 손익에 반영하도록 모델링을 할 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세 가지 버전, 이게 낙관적인 거, 중립적인 거, 또 비관적인 그런 그 버전별로 이게 이제 한꺼번에 리포트를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보듯이 색깔별로 낙관적인 경우, 비관적인 경우, 중립적인 경우 이렇게 하나의 리포트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숫자로 되어 있어서 가시성이 없죠. 이게 뭐 어떻게든지 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시보드를 이용하죠. 그래서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요거 보면 계획 시나리오별 영업이익이 비교가 있는데 요것을 이제 잘 안 보이면 또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확장을 하게 되면 확장을 할 수도 있고 막대 이거는 뭐 좀 보기 싫어. 나는 세 개만 비교하고 싶어 할 때는 요세 개만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이런 이제 기능들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축소를 하게 되면 축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이제 설명드렸던 게 워터폴 차트인데요. 여기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장을 해서 보면 또 마찬가지로 이제 기준값이 있고 비교값이 있을 경우에 그 사이 이건 넷 인컴의 차이가 이렇게 쑥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왜 줄어들었냐 이렇게 보면 그 넷인컴에 영향을 끼치는 레버뉴가 줄어들었다. 이게 매출이 줄어들고 그다음 COGS 매출 원가가 늘어났다. 늘어났으니까 여기서 그래프상에서는 엄수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매출이 줄어들고 원가는 늘어나고 해가지고 결국은 1.8에서 0.1로 확 줄어들었다. 이게 이런 차이가 있구나. 어떻게 해서 어떤 게 원인이 되어서 우리 매출 넷인컴이 줄어든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대시보드까지 설명을 드리는데 혹시 더 추가적인 거 필요할까요? 장상무님? 네, 설명 감사합니다. 레코딩 요소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바쁘신 와중에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나가시면 URL